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세븐입니다. 피아제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즌2의 2편이죠. 피아제를 통해 살펴보는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와 울트라신입니다. 왜 피아제와 울트라신인 거죠? 피아제가 울트라신으로 유명한 브랜드지 않습니까? 좀 그런가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에 앞서 드레스 워치는 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란 말이죠. 오늘 저희가 입고 온 복장에 잘 어울리는 시계. 오늘 드레스 입었어요? 원피스? 최근에는 굉장히 포멀한 그런 차림에만 착용하는 시계라는 개념을 떠나서 조금 더 이렇게 가벼운 착용에도 착용할 수 있는 시계로 이제 여겨지고 있지만, 원래 그 시작은 단정한 그런 옷차림에 착용하는 시계가 바로 드레스워치인 거죠. 대비되는 개념이 스포츠워치. 복장이 점점 캐주얼해질수록 스포츠워치랑 잘 어울리고 포멀에 가까울수록 드레스워치가 잘 어울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드레스워치는 원래 태생적으로 회중시계에서 이제 손목시계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시계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계를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작고 얇은 시계가 드레스워치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셔츠를 입었을 때 이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또 드레스워치의 특징이죠. 요즘에는 드레스워치의 크기가 많이 커졌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34mm 정도가 남성용 드레스워치의 표준 사이즈에 가까웠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두께도 당연히 케이스 지름에 맞춰서 얇았기 때문에 셔츠를 입고도 요 안에 시계가 쪽 하고 들어갈 수 있던 것이 드레스워치가 가지고 있었던 덕목 같은 그런 요소였던 거잖아요.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워치는 굉장히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스워치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지만 간결하고 단순한 기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드레스워치와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는 무엇이 또 다른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전 알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는 비싸요. 기분이 좋죠. 왜 비싸냐면 당연히 일반 드레스워치에 비해서 일단 좋은 소재를 사용하죠. 금이나 아니면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 소재를 사용해 시계 케이스를 제작을 합니다. 하이엔드 드레스워치가 비싼 것은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감. 보통의 드레스워치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가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늘이라던가 아니면은 인덱스라던가 버클이라던가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마감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레스워치뿐 아니라 하이엔드 브랜드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요소잖아요. 이제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나 개성 같은 거를 드레스워치에도 잘 녹여내면서 다른 브랜드의 시계들과 차별화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하이엔드 드레스워치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상당히 스포츠워치에 비해서 제한적이죠.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돋보이는 무엇을 만들어낸 브랜드는 사실상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에서는 알티플라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평평한 베젤과 다이얼과 글래스의 간격이 매우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이얼 디테일과 굉장히 얇은 바늘이라던가, 바늘과 이제 또 어울리는 세밀한 인덱스라던가, 드레스워치 세계에서도 개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뭔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드레스워치에서도 확실한 개성을 정립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이엔드 드레스워치가 일반적인 드레스워치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술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시계에서 예술성이 가미된 시계들을 보통 이 메티에다르라고 하는데, 이 메티에다르 시계들은 거의 대부분 드레스워치를 통해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독특한 재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에나멜링이나 페인팅을 통해서 또 그림을 묘사를 한다던가, 스포츠워치나 일반적인 드레스워치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워치의 요건 중에 하나가
얇은 두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뭔가 극단을 추구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그 대표적인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피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울트라 씬에서 끝을 가보자 라고 했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드레스워치의 두께는 시계마다 다르겠지만 7에서 한 10mm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트라C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두께를 가진 시계들이 많습니다. 이 울트라C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플리케이션의 한 갈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계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부품을 부하나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까지 부품을 아주 얇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얇게 만든 부품을 또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립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시계에 비해서는 훨씬 힘들 것이고 그 부품 간의 허용되는 틈도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약간 농담이 섞였지만 울트라씬 무브먼트는 그 무브먼트의 플레이트를 이렇게 고정할 때 스크류를 조금만 세게 조여도 부품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타이트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울트라씬의 특징이고, 울트라씬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설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도 했잖아요. 단순히 부품을 얇게 만든다고 시계를 얇게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사실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창의력이나 설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울트라씬 시계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만의 어떤 독창성과 개성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울트라씬들은 기존의 상식을 이제 허무는 그런 접근을 하면서 더욱더 얇은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기능 자체는 심플한데 창의적인 컴플리케이션 같아요.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브랜드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이제 영역으로 더욱더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피아제가 울트라씬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만든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울트라씬에 있어서는 전통을 가진 그런 브랜드인 거죠. 시작은 1957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57년에 피아제가 두께가 2mm에 불과한 수동 칼리버 9P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두께가 2.3mm인 셀프 와인딩 칼리버 12P를 또 선보입니다. 이때부터 피아제는 울트라씬의 대부, 정상에 서 있으면 늘 누군가가 도전해 옵니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 알티플라노 얼티메이트 컨셉트. 이 시계는 시계 자체의 두께가 2mm였습니다. 무브먼트의 두께가 아니고 케이스 전체의 두께가 2mm였죠. 그래서 그 시계로 이제 피아제가 다시 한번 울트라씬의 왕좌에 또 오르게 되죠. 왕좌에 올랐는데 사실 최근 들면서 기록이 깨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UC의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AUC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건 사실이에요. 무브먼트나 케이스의 경계를 허문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울트라씬의 길을 열어준 거죠.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던 거군요. 이 모델은 알티플라노 워치예요. 두께가 2.1mm에 불과한 수동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접근을 한 울트라씬 워치라고 할 수 있죠. 울트라씬의 스테레오 타입 같은 모델이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침과 분침밖에 없죠. 보통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울트라씬 시계들은 초침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동전 두 개 겹친 것 같습니다. 요즘 스포츠워치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크기죠. 스포츠워치에 들어가는 무브먼트 두께보다도 얇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러그 보시면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얇습니다.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는 게 울트라씬에서 정말 묘미예요. 이 셔츠를 다 젖히지 않아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 드러내면 또 멋이 없어요. 시계 되나? 라고 했을 때 시계 없는데요? 시계 없다. 시계 없다라고 할 진정한 컬렉터이자 애호가들은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소매를 살짝 움직였을 때 이렇게 살짝 드러났다가 나오는 이런 느낌. 하이엔드 울트라씬 워치를 차는 이제 가장 최고의 재미인 것이고, 찬 것 같지도 않아요. 골드가 주는 무게 때문에 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소재가 또 가벼운 거는 진짜 못 느껴요. 편안한 착용감이 또 이런 울트라씬 워치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은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셀프 와인딩이죠.
두께가 5.3mm. 일반적인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보다는 훨씬 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셀프 와인. 그 말인즉슨 로터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겠죠. 910P라는 각인이 되어 있는데 칼리버 넘버이기도 하면서 910P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로터가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죠. 페리퍼럴 로터라고 두께를 더 얇게 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입니다. 주변을 따라 도는 로터를 설치를 해서 두께를 억제했고요. 스몰 다이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밸런스 휠이 바로 보입니다. 기어 트레인과 같은 주요 부품들이 있는데 모든 부품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또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울트라신 시계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부품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부품을 넓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트라신 워치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들을 보면은 면적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두께는 얇아지죠. 주요 부품들이 다이얼과 같은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께를 억제해서 굉장히 얇게 시계를 만들 수 있었고, 현대적인 울트라신 접근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도 빼놓지 않았어요. 일부는 노출하면서 일부는 오픈워크 처리를 해가지고 단조로울 수 있는 울트라신의 단점을 또 해소하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피아제 스텝 바이 스텝 시즌2 두 번째 편인 하이엔드 드레스워치와 울트라신을 살펴봤고, 피아제가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피아제가 울트라신에 매진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모여서 발현이 된 것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알티플라노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티플라노 시계들은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마침내는 오늘 보여드린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셀프 화이팅, 더 나아가서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컨셉 워치까지 이어지면서 피아제가 울트라신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3편이 뭐죠? 저희들과 어울리지 않는 주얼리 워치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컨셉이네요. 3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